마법은 신성한 과학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지식의 총체다. 마법이야말로 모든 것 위에 있는 최상의 법칙을 어떻게 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BBS 낭독살롱 특별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 헤르메스학 입문의 저자 프란츠 바르돈의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명석입니다. BBS 낭독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임장 김명석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희 BBS 낭독살롱은 특집 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존재들을 탐구하고 그걸 소재 삼아서 한국형 오컬트로 발전시켜보려는 시도인데요. 오늘은 오컬트 전문 출판사 좋은글방의 정은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출판사를 운영하게 된 계기부터 동서양을 넘나드는 오컬트 문화 소개까지 잠시 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소감 나누시는 방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남겨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BBS 불교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정보 이용료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BS 낭독살롱 특별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 자, 저희 2월에는요, 옛 문헌부터 현대 소설까지 글에 깃들어 있는 한국형 오컬트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저도 이번에 이런 출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컬트 전문 출판사 좋은글방의 대표이신 정은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저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컬트 전문 출판사라는 모토를 내걸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글방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이전에는 또 전시 콘텐츠 기획, 카피라이팅, 출판 등에도 종사를 하셨고, 또 점성학, 또 카발라, 마법 등을 연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와, 우선은 네. 이 좋은글방이 어떤 출판사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좋은글방은 제가 텍스트와 관련한 작업을 시작한 지 25년 정도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네. 처음에는 이제 전시 컨텐츠를 생산한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컨텐츠를 기획하고 그리고 카피라이팅을 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시의 스토리라인을 만들면서 신화에 몰두하게 됐는데, 그래서 신화 공부를 시작하다가 여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오컬트 그 학문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족족 책을 좀 펴내야겠다. 왜냐하면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우리나라에 다 무슨 카더라 하는 이야기거나 아니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들만 있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텍스트들을 번역해서 공부도 하고 출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 라인입니다. 재미없는 책이요. 그 뭐랄까 이론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책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점점 비중이 오컬트라는 컨텐츠로 옮겨가서 전시 컨텐츠는 그만두게 됐죠. 그럼 처음에 전시 컨텐츠를 기획하셨을 때는 그러면 오컬트 문화가 담겨 있는?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스토리 라인을 짤 때 대부분이 전시 내용이 신화의 메타포를 빌려오고 있더라고요. 오컬트적인. 그래서 저는 자각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판타지에 가깝다. 아주 딱딱한 어떤 위인의 일대기를 그리는 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화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다들 조금 놀라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각하지 못한 채 저는 그때부터 오컬트를 하고 있었나 봐요. 사실은 오컬트 하면 어떤 이미지만 조금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님이 다루시는 콘텐츠는 그 서양의 어떤 마법이라든가 중세 어떤 마법사들 이런 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컬트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고 어떤 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사회 부적응적인 어떤 분야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우리 일상과 그 일상의 배후에 있는 어떤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의 배후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의 자연이나 또 사계절의 순환이나 삶에 뭐 태어나고 죽는 다시 윤회하는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든 핸들링하고 있는 배후에 무엇인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탐구 열망은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컬티즘과 관련한 공부를 제가 서양 오컬트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까 뭐 인도의 힌두이즘이나 또는 중국의 이제 주역이나 그로부터 유교로 발전한 그런 과정이나 굉장히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서로 교차를 시킨다고 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유사성과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어떤 경계 너머의 배후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은 모두 인간이니까 문명이 달라도 결국은 같은 것을 탐구해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서양 마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좋은 글방에서 보니까 관련한 강좌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마련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한 것에 따르면은 우리 동양 전통적으로 사주나 명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면 서양에서는 오컬트라고 불리는 것이 뭐 점성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어떻게 오컬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저도 모르게 어떤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늘 그것을 오컬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을 못했고요. 그러다가 신화, 특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가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는데, 저 첫 출발을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는 거군요. 그래서 그 신화와 이제 북유럽 신화, 또 서양 중세의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신화들, 그걸 공부하다가 이제 동양 쪽에 인도나 불교의 신화들을 공부하면서 이 신화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정말 기괴한 이야기들을 마치 인간인 것처럼 신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쭉 펼쳐져 있고 괜히 만든 것이 아니 그냥 심심풀이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게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걸 아주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결국 점성학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게 자료가 있어요? 서양에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에는 그래서 번역일을 또 하기 시작하신 거군요. 제 공부였죠. 그러니까 자료가 그만큼 많아서 제가 그쪽을 택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공부하려다 보니 이 자료들을 서양의 자료들을 찾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걸 나누고 싶은 마음에 번역을 하시고 또 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계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제 공부한 것을 같이 나눈 것뿐인 거요. 그렇군요. 이제 25년 정도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판사를 연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 이때쯤일 텐데. 2008년에 제가 첫 책을 냈어요. 그때까지는 전시 콘텐츠를 했고요. 지금도 사실 오컬트라든가 이런 문화를 다룬다고 하면은 주된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일단은 출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 모두 만류를 하셨고요. 아, 뭘 낼 수 있어라고 질문들을 하셨을 것 같기도 아니요. 하고. 그게 아니요? 아니고 예. 네가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으면 출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이제 그 문예창작 예. 꽤 유명하신 교수님이 저 되게 아끼셨는데, 대표님은 사회학이랑 문예창작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만류하셨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음. 네가 지금 전시 콘텐츠 하는 거 하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말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자료들, 영성과 관련한 책을 내시는 분들이 네. 아주 극소수 있었지만 아. 실제 제가 필요로 하는 학문으로서의 오컬트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번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고 오컬트란 오리무중에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네. 관념을 예. 좀 깨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책으로 펴내야겠다. 그런데 게다가 오컬트니까 예. 아까 그 교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컬트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굉장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것이 문학이라든가 혹은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오컬트를 다루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도 네. 오컬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공부할 거리가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단 말이죠. 그 공부할 거리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어떤 뭐랄까요 체계를 갖고 있는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이제 간단하게 예. 너무 길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 나 자신을 이제 오컬티즘, 서양 오컬트에서는 소우주, 작은 우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자연과 예. 그보다 넓은 신까지 포괄하는 세계를 예. 대우주라고 부르는데, 대우주가 고정불변의 무엇이 아니고 예.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그 예. 변화가 에너지의 변화이고, 그 네.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뜨거웠다가 예. 차가웠다가 그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이제 매개하는 것이 있고, 네. 이런 식의 에너지로서 파악하는 것이 헤르메스학이라는 서양 오컬티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철학과 그리고 종교가 다루고 있는 것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 분야는 다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거죠. 말씀해 주신 헤르메스학이 오컬트의 어쩌면은 이론 네.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네, 같은데. 근간이 되는 한 기둥이고요. 그걸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네. 2008년에 헤르메스학 입문이란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네. 이 헤르메스학은 어떤 분야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불물, 공기, 흙 예. 윤리 시간에 예. 그리스 철학자들이 맞아요. 네, 세계의 만물의 기본은 불이다. 불이다, 뭐 물이다, 뭐 몇 네. 가지 원소를 제시하기도 하고. 네네. 그 원소가 사실은 에너지의 어떤 상태이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면서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문제를 개념을 모른 채 예.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예.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 헤르메스학은 그 각각의 에너지학을 다루는 것인데 오컬티즘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순수한 학문들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과학이라면 예. 헤르메스학은 여전히 그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에 머물러 있고 예. 네, 그것이 이제 실생활이 아니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우주가 예. 그 대우주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우주가 그 패턴에 따라서 정말 규범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예.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 예. 그게 이제 수행인데요. 예. 요가이고 예. 네, 외부의 에너지를 나한테 가져와서 예. 내가 왜곡되고 편향되고 나의 단점과 나 나름대로 경향성을 갖고 있는 그 개성을 예. 조금 더 보편적인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헤르메스학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 네. 헤르메스학 인문의 저자인 프란츠 바르돈의 얘기를 건네면서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또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또 의사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학과 또 과학과는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양 마법사들이 네.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의사와는 조금 이 뉘앙스가 다른데. 마법사라는 표현을 불교 방송에서 쓰는 일이 같지가 그렇죠, 않다 보니까 그렇죠. 좀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연금술, 다시 말하면 헤르메스학은 연금술이거든요. 네. 에너지를 통해서 삶을, 특히 인간 소우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행자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 책의 대부분은 우리 동양의 또는 불교의 명상 체계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스토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 동양 수행하시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의 독자세요. 네. 불교에서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결국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인데 네. 헤르메스 학에서는 그렇다면 이 세계를 이해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뭐라고 제시를 하나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 똑같습니다. 아. 신과의 합일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그 신과의 합일이 붓다가 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 또 하나는 예. 이 헤르메스학이 이제 사물의 에너지의 변화를 어떻게든 내가 개입해서 그 사물을 바꿀 수 있다. 예. 이것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 자신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 어떤 사물인 경우에는 돌을 금으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연금술. 네. 그래서 사실 연금술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변성시키는 학문인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아니 어쩌면 대다수가 네. 돌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어떤 역학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많이 넘어갔죠. 아. 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나를 에워싸고 있는 나의 환경들을 또는 사물들을 그 에너지를 내가 가져오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사물에 투사해서 네. 그 사물의 특성을 바꾼다. 또는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 각각 다른 차원 저 세계, 삼도천 너머의 세계 예. 또는 신들의 세계 예. 그 세계로부터 여기 지금 현재 나 자신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허용되어 있어요. 연금술이나 예. 헤르메스학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동양 수행하고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아, 이해가 네. 됩니다. 네. 저희가 이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이유를 되짚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콘텐츠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그 안에 살펴보면은 한국의 이전에 다루고 있었던 어떤 괴물이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 이른바 오컬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접목이 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는 부분들이 캐대헌 같은 콘텐츠에서 네네. 그렇죠. 보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마법과 각종 콘텐츠에서 다루는 마법들이 그 공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지 아니면 이런 점은 좀 차이가 있는지 뭐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뭐 마블 시리즈 뭐 이런 것들 생각난단 말이죠. 네. 해리포터를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네. 정말로 오컬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그분은 실제로 뭔가 리추얼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제례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신 분이 아니면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엇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 거기서 이제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네. 주문을 외우잖아요. 예. 그 주문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중세를 거쳐서 계속 되어 왔던 주문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문이 그냥 하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 중세 시대에 마법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직업이었다고요? 네. 저도 굉장히 나이 들어서 알게 돼서 참 이거
야, 이거 정말 내가 이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민망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만트람 수행하잖아요. 예. 같은 만트람을 계속해서 외움으로써 내 진동을 공명시켜서 바꾸는 것. 네. 그런데 그 방향을 밖으로 쏘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쏘면 그 똑같은 에너지로 그 사물을 진동을 공명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던 굉장히 많은 마법사들이 그 유럽의 왕실에 참모로 모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꼽을 수 있는 꽤 유명한 학자나 천문학자나 인문학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왕실의 후원이나 귀족의 후원을 받은 마법사들이었던 것이 참 많아요. 그 당시의 표현이 마법사였나요? 마법사라는 명칭을 얻고 있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궁중 마법사. 네. 와. 신기하죠. 너무 신기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거는 정말 전시 컨텐츠를 기획할 때 접하게 됐었던 아주 그 단편들인데 정말 신기해서 이게 그 어떤 얘기보다 재밌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서양에는 이런 오컬트 소재로 만든 영화나 연극이나 뭐 문학이나 굉장히 많아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도 한번 접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세의 그 왕정을 다룬 뭐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꽤 유명한 궁중 마법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지금도 유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학문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우린 모두 알고 있는 마방진을 이제 서양적 방법으로 진을 짜는 것을 이제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궁정 마법사가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고대부터 있었던 것을 정리한 거죠. 이해가 됩니다. 이것들이 또 발전하고 또 갈래를 펼쳐 나가다 보면 또 문화 콘텐츠들이 되는 것이고 서양에서 만들었었던 유명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뭔가 좀 풍부해지고 다른 콘텐츠를 재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카발라라는 개념은 또 생소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카발라의 내용은 주역하고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단지 이제 주역은 수로 보자면 1에서 2가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이렇게 에너지가 변환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카발라도 똑같이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요? 네. 이제 피타고라스가 만물은 수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진법, 이진법, 십진법, 육십진법 이렇게 수를 탐구하는 학문이 원래 카발라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주역이랑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 우주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규칙으로 이것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 얘기를 공부하는 것이 카발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발라를 먼저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서양 마법사들이 마지막에 모두 다 주역을 공부해요. 그게 이제 서적에 다 있어요. 주역 공부한 것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아, 동서양이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양의 카발라는 조금 덜 역동적이고 구조적이에요. 그래서 위계가 중요해요. 주역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변화의 어떤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둘을 조합하고 싶어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은 거죠.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세계관을 품고 있는 작품 중에 대표님께서 글로 언급을 해주신 것을 찾아보니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을 보셨어요? 이 세계관을 좀 품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예.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은 카발라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 굉장히 많고요. 오, 그래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군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거기에 쓰이는 이름 모두 카발라의 이름들이고요. 뭐 센가치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죠.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은 그냥 카발라 교과서 같은.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카발라의 문헌들에 나오는 이름들을 따왔고 스토리 전개와 등장하는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도 모두 카발라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카발라 공부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예. 영화나 소설이나 그 앞서서는 서양의 조각이나 회화 또는 소설이 유명한 작품 중에 3분의 1 정도는 카발라나 헤르메스학을 모른 채로 읽으면 내용을 거의 알 수 없는 내용인 것들이 많아요. 이제 데미안 같은 경우는 예. 이건 뭐 그냥 교과서 같은 책이고요. 회화 작품 중에도 카발라의 이런 다층 구조를 모르면 도저히 이제 접근 불가인 작품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문화적 어떤 유산들을 카발라적으로 헤르메스학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상징이나 기호를. 거기는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헤르메스학이나 카발라는 사실 그 외국에서 온 오컬트 이론들이잖아요. 네. 한국에도 매력적인 오컬트 소재들을 많이 발견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선 이제 뭐 캐데언 같은 경우에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재래 굿이 저는 가장 빛나는 오컬트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뭐 하지, 동지 예. 또는 뭐 춘분, 추분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리추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리추얼을 서양의 중세 마법사가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어쩐지 부자연스러워요. 예,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예. 끌어올려서 외부의 에너지와 공명시킬 때 나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 결국은 우리의 굿이나 재래 문화이더라고요. 근데 그 둘이 리추얼과 재래가 완전히 다른 것이냐 하면 똑같거든요. 다른 문화, 다른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 차원이 다른 에너지를 예. 또는 그것이 신이든 아니면 범우주적인 예. 자연이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 하는 그런 과정이 결국 똑같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오컬트적인 가장 큰 재산이고 실제적이고 네. 네. 그래서 공부를 해요. 이 부자연스러움 말고 내 몸에 딱 맞아서 지금 이 에너지를 가지고 리추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없어지고 삭제된 어떤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이론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렸기 예. 때문에 결과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조차도 오리지널한 데서 이제 재해석된 것까지의 모든 게 다 있어야 그 중에서 이제 무엇을 택해서 콘텐츠화 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아주 띄엄띄엄 하나씩만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빈 공간을 찾아내는 작업은 정말로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오컬트 컨텐츠를 생산해서 그게 이제 먹히고 아무 빈틈없는 뭐 반지의 제왕이나 예. 아니면 해리포터나 그 밖에 이제 영화나 뭐 예술품들이 정말 그냥 이렇게 보면 어디 어색한 것 없이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빈 공간을 찾아내는 연구 작업이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기록되지 못한 순간들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어떤 재래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을 네. 것이고 그렇죠. 이런 그 빈 공간들을 찾아내면 보다 풍부하게 뭔가를 또 재창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디어에서 본 작품들은 오컬트의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오컬트 전문 출판사 대표이자 오컬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재밌게 보신 국내 오컬트 작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의 다 봅니다. 관련된 것들은. 네.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것은 곡성. 예. 네, 뭐 굉장히 너무도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한테 그
그 오컬트 영화나 아니면 캐대원처럼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러 이런 컨텐츠에 이제 빠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문의하러 오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습니까? 네. 라는 취지로. 네네. 그럼 뭐 저희는 정성을 다해서 예. 자문을 해드리지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 오컬트 전반을 하나의 컨텐츠에서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컬트의 정말 이 다양한 부분 중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숨어있는 오컬트 본능을 끌어낼 수 있는지 예. 그 부분을 저는 높은 점수를 주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예. 곡성 아, 꼽습니다. 예. 다양한 것들이 융합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네. 처음에 출판사 여셨을 때와 비교했을 때 네. 최근에 국내 오컬트 관련 시장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럼요. 그때만 해도 오컬트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오컬트 컨텐츠도 굉장히 저급한 수준이었고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은 오컬트가 삶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은 풍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래 아주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잖아요. 몰래가 포인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 삶에 그것을 쓰고 있어서 어찌 보면 서양 오컬트가 추구하는 것처럼 가져와서 내가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내 삶이 더 풍부해져야 한다. 또 나를 성찰하고 명상하여 나 자신을 발전시킨다. 도 있지만 예. 삶을 풍부하게 하는데 오컬트가 충분히 활용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오컬트 전문 출판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무렇지 않아진 것 같아요. 근데 25년 동안 하셨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하시긴 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려웠죠. 오랜 시간 동안 오컬트 전문 출판사를 운영하시면서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어가고 있는 원동력, 오컬트의 매력은 뭐라고 보세요? 이렇게 쉽게 정복되면 오랫동안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 동시에 이제 대우주와 자연을 알아가는 것에 도무지 끝이 없어서 그 과정 자체가 아주 큰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오컬트라는 것 자체가 숨겨야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많은 독자들이 저와 비슷한 기쁨을 누리고 또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떤 포인트의 기쁨을 그들이 느끼고 그걸 이제 리액션으로 저한테 보여줄 때 이게 뭐 제가 포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큰 돈벌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계속 하게 되는 동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력이 꽤 커요. 제 자신이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도 또 굉장한 기쁨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제가 오컬트 출판사가 아닌 다른 어떤 출판사라고 했으면 벌써 접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의 공부이고 나의 수행과 같이 가는 것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도 오컬트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이해하고 알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하나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어떤 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책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추천해 네. 주실 책이 있으시다면요. 저희 책 저희 책으로 이제 계속 언급했던 헤르메스학 입문. 처음으로 접하기 괜찮나요? 어려울까 봐요. 이제 이거는 자기 성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시면 반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명료한 언어로 이 자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소우주인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굉장히 명료한 언어로 써놓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주 실생활에서 쓰여질 수 있는 잡담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사이킥 셀프 디펜스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 뭐 이런 얘기고요. 네. 오늘 나눴었던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에 공명을 일으켜서 조금 더 다른 분야에 대해 공부해 나가고 싶은 그런 열린 마음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BBS 낭독살롱 특별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 오늘은 좋은 글빵 정은주 대표님과 함께 동서양을 넘나드는 오컬트 이야기, 그리고 오컬트 출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특집 기획 삼도천 나이트라인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BBS 낭독살롱의 모임장 아나운서 김명석이었습니다.